안녕하세요. 힐링 재테크의 메디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도권을 봐야 할까? 지방을 봐야 할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주제입니다. 특히나 첫 물건은 특히나 중요하다고 하는데 잘못 고르면 10배 고생하시거든요. 제가 특히나 이 잘못 부동산 투자 세팅을 잘못 시작하셔가지고 고생하신 분들을 너무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공지를 하나 드리자면, 이번에 지금 메디테라 투자지역 분석반을 강의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나한테 맞는 투자 물건을 어떻게 골라야 될지 가이드를 받고 싶으시거나, 현재 봐야 될 지역이 어느 지역을 먼저 좀 봐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이제 올해는 강의를 더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일정상은 아마 이게 올해 마지막 강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나 제 강의를 들으려고 준비했는데 시간을 재고 계셨던 분들은 이번에 강의 신청을 주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언급해 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수도권이고 지방이고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돈이 별로 없다 보니까 수도권을 먼저 봐야 될지 지방을 먼저 봐야 될지, 어떤 거를 기준을 두고 지역을 골라야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드리기 전에 전반적인 분위기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5월 1일부터 8월 11일 간격으로 해서 제가 기간을 끊었어요. 지금 최근 3개월 간격으로 해서 시장이 한번 변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한번 또 나누자고 한다면 6월 1일 전과 6월 1일 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지역을 볼 때는 이렇게 3개월로 끊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볼 때, 좀 큰 지역을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게 좋고, 그 지역을 세밀하게 들어가서 단지별로 보고 지역의 뭐 동별 좀 조그만 구역으로 본다고 한다면 6월 1일 전과 후로 나눠서 보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제가 기간을 설정할 때 이런 기준으로 설정을 하게 됐다라고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지금 3개월 기간으로 했을 때 전반적으로 지금 3개월 전후로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본다고 한다면 지금 매매 가격 증감률, 가격 증감률로 이제 증감률 순으로 이렇게 줄을 쫙 세웠을 때, 지금 매매 가격 증감률이 가장 좋은 지역은 인천이고, 그 다음은 경기도예요. 그럼 지금 수도권에 있는 서인경의 인천, 경기가 상위권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최근에 다시 막 올해부터 떠오르기 시작한 제주도가 3위네요. 그 다음이 이제 충북, 부산, 대전, 충남, 서울이 요 밑에 있네요. 서울은 워낙 지금 매물도 없고 가격도 너무 비싸고, 어쨌든 거래가 많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가격을 빡빡빡 빨리 쳐주는 시기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쯤에 위치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상위권 1, 2위는 지금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지역 설명을 드릴 때 이 전반적인 가격 증감률을 보여드리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세종이 거의 1위를 차지했었어요. 세금적인 부담이기 전에.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세종이 앞선이 거의 1위를 차지했었고, 그 밑으로 이제 지방 시장이 시작되다 보니까 지방이 상위권을 차지할 때가 있었고, 이제 서울, 경기, 수도권 쪽이 지금 올라올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5월 1일부터 8월 11일 요 사이에 또 분위기에서는 지금 수도권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고 한다면 지금 수도권이 전세가 상승률이 좋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그래도 최근에 이제 지방이 많이 또 올라줬기 때문에 다시 수도권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전반적으로 어쨌든 지금은 매매 가격 증감률로 봤을 때 최근 3개월간은 이제 수도권이 매매 상승률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볼 거는 전세 가격 증감률로 한번 볼 거예요. 지금 전세 가격 증감률로 줄을 쫙 세워봤더니 1위가 서울. 지금 매물이 없죠. 전세 매물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또 이주 수요도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의 전세가는 다른 지역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시기이죠.
그 다음이 이제 인천, 경기. 지금 매매 가격 증감률이 좋은 지역이 지금 전세 가격 증감률도 좋은 걸로 확인이 되는데, 사실은 지금 이거를 먼저, 전세 가격 증감률을 먼저 보여주고 매매 가격 증감률을 보여드리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3개월로 끊었잖아요. 이 3개월에 주도를 했을 때 지금 수도권이 더 잘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세 가격이 지방에 비해 상승률이 좋기 때문이에요. 지금 지방으로 뚝 잘라서 보면 지방은 지금 한 3%에서 5% 사이고 수도권은 지금 8%에서 9% 사이인 걸로 나오잖아요. 뭐 적게는 2배, 많게는 2배, 적게는 뭐 1배, 1.5배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서울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과 지방의 전세 상승률이 조금 차이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수도권의 상승률이 좋은 건 전세 가격이 더 많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매매 가격 증감률이 더 좋았던, 지금 인천은 11.82%고 그 다음에 이제 제주는 빼고 충북으로 보자면 지금 6%인데 거의 지방 상승률의 1위를 차지하는 지역과 인천의 상승률은 거의 2배 차이 난다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수도권이 잘 나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전세 가격 증감률이 잘 받쳐주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지금 각 시도별로 제가 지역을 다 넣어놓고 지금 매매 시장 강도와 매매 가격 순으로 한번 세워봤어요. 지금 역시나 매매 시장 강도가 센 지역 1위는 인천이고요. 그 다음이 경기. 매매 가격 증감률이랑 비슷한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시장 강도랑. 그리고 매매 가격으로 보자면 당연히 이제 서울이 제일 크고 경기, 그 다음에 부산, 인천, 대전, 이 수는 거의 평당가 기준으로 해서 쭉 하니까 이거는 높은 가격순 위주로 쭉 세워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런 시장 강도랑 매매 시장 추이를 보실 때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될 건 이 끝이 최근에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를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인천은 지금 쭉 올라오다가 쭉 강보합을 보이는 분위기고, 경기는 오히려 최근에 시장 강도 2위를 차지했지만 오히려 좀 약간 수그러드는 모양을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3위가 충북인데 충북도 똑같이 시장 강도가 약간 줄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그나마 인천이 강보합을 유지하고 있어서 시장 강도가 유의미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좀 챙겨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인천도 한번 챙겨봐 볼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인천은 워낙 넓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천은 하나의 그런 그 시도만으로 딱 그 특징을 지기는 좀 힘들어요. 인천은 지금 뭐 연수구, 중구, 서구, 계양구, 부평구, 구별로 너무 특징이 다양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인천은 서울과 같이 약간 구별로 쪼개서 보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걸 조금 미리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매매 가격 추이를 보면 지금 서울이 있어서 지금 다른 애들이 좀 붙어서 보여서 좀 그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데,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지역들이 이전에는 어떤 배열로 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최근에는 누가 다시 앞질러지게 됐고 누가 뒤처지게 됐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면 그 지역을 앞으로 바라보는 데 있어서 가치 판단을 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은 이제 전세 시장 강도랑 전세 가격을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전세 시장 강도를 보면 아까 그 매매 가격, 그 전세 가격 증감률로 봤을 때랑 똑같은 순서로 거의 서울, 경기, 인천 순으로 나타나고 있죠. 근데 지금 제가 아까 보라고 할 때 요 끝에 이 시장 추이, 이 흐름의 추이를 보라고 했는데 지금 서울은 전세 시장 강도가 오히려 좀 꺾이고 있죠. 전세 가격 증감률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높았지만 그래도 추이를 봤을 때는 오히려 추이적으로는 시장 강도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밑을 좀 바라보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권도 서울보다는
고개를 내리는 각도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얘도 좀 아래를 바라보고 있고, 인천은 전세시장 강도도 얘도 보합을 유지하고 있네요. 인천이 지금 전세시장 강도나 매매시장 강도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확인이 되네요. 그 다음에 대전이 이제 좀 고개를 숙이고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충북이 그나마 좀 보합과 가깝게 약보합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경남도 고개를 숙이고 있고, 나머지 애들도 대부분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지금 경북 요 갈색 선만 오히려 인천보다도 더 강보합으로 더 약간 상승하는 추이를 시장 강도가 보이고 있어서, 아, 지방에서는 좀 경북을 좀 눈여겨봐도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올해 하반기에 그 메인 이슈와 키워드는 제가 전세가, 전세 상승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 시장 강도가 좀 좋은 지역을 좀 패스하지 마시고 챙겨보는 게 좋을 텐데, 그 경북 안에서도 전세를 이렇게 시장 강도를 좋게 만든 요인의 주요 지역은 어디인지를 좀 살펴보면 또 조금 더 세밀하게 지역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세 가격도 보면 똑같이 뭐 서울, 경기, 인천 순으로 보지만, 아까 제가 매매 가격 보는 것처럼 똑같이 전세 가격도 이전과 다르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 지역이 있는지, 그리고 이 간격이 이전과 다르게 좁아져서 치고 올라오는 애가 있는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애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울산이 사실은 여기 광주보다 전세가가 낮게 형성되어 있다가 2020년 말부터 지금 울산이 전세 가격이 지금 광주를 넘어서서 좀 올라가고 있는 걸 보고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울산을 한번 챙겨보시는 것도 좋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그런 뭔가 이슈라고 해야 되나, 테마가 있을 만한 그 지역을 하나씩 뽑아가지고 확인을 해가면서 원인과 그 원인이 앞으로도 내가 이 지역을 바라볼 때 가치 상승에 기여할 수 있을까를 해가지고 가설을 설정해서 이 데이터를 계속 분석을 하셔야 돼요. 제가 사실 데이터 스터디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 스터디 이제 스터디원 분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다 보면, 데이터를 볼 때 내가 투자에 활용할 때 어떤 걸 의미 있게 봐야 되냐, 그렇게 기준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사실은 부동산은 살아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딱 정해진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면 초보자분들은 특히나 정해진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게 이제 이게 시장을 보고 해석하고 이런 게 편하고 안정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걸 찾으시지만, 사실은 부동산은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시장 자체가 살아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매번 변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부동산 트렌드에 맞게 투자를 해야 된다, 트렌드를 찾아서 그 흐름을 쫓아가야 된다, 그 흐름을 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흐름이 무언지, 그 흐름을 타기 위해서는 그 지금 흐름상에서 보여지는 특징이 무언지, 그럼 그 특징이 데이터에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보시는 게 데이터를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건데, 이렇게까지 갈 땐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제 옆에 사람들이,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해석해주는 데이터를 같이 보면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지 자신의 의견을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그 과정을 반복해야지만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능력이라던가 지역을 보는 눈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왕도가 없어요. 지름길이 없기 때문에 이제 꾸준히 하셔야 돼서 조금 힘들어 하시지만, 그래도 꾸준히 한번 해보시라고 좀 응원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지역을 한번 알아보고, 앞으로 어떤 걸 눈여겨보면 좋은지, 어떤 지역을 눈여겨봤으면 좋은지 이 데이터에서 보이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듣고 나니까 어때요? 수도권을 봐야 될지 지방을 봐야 될지 결정이 나셨나요? 결정이 났다고 하면 그분은 천재신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이 데이터상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내가 당장 수도권을 가야 될지 지방을 봐야 될지 결정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이 데이터만으로 어떤 지역을 선정하는 것도 어렵죠. 근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릴 때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누구에게나 다 맞는 최고의 물건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물건이 최고의 물건이기 때문에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수도권이 좋아요, 지방이 좋아요, 시장의 흐름상 누가 더 좋아요 라고 질문하기보다는 나한테 맞는 시장이 수도권일까 지방일까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전체적인 지역 흐름을 설명드리긴 했지만, 그 지역의 흐름을 보기보다는 자기 자신,
들여다보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결국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고민은 시장을 들여다보는 것도 좋지만 자신의 상황을 먼저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시장을 찾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나한테 맞는 상황은 어떻게 정하는 거고 어떤 시장으로 정해야 되냐가 또 의문이실 텐데, 조금 팁을 드리자면 본인이 무주택자예요. 그리고 본인은 수도권에 살아. 그리고 내 집 마련도 수도권에 할 것 같아. 근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난 돈이 없으니까 무조건 실투금이 적게 들어간, 투자금이 적게 들어간 지방을 봐야 될까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5천만 원 정도 있다. 이 정도 되면 수도권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적은 금액이 사람마다 기준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투자자로 봤을 때, 그러니까 조언을 드릴 때 그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5천만 원 정도 있고 무주택자다. 그리고 내 집 마련하기에는 돈이 부족하다. 그래서 투자라도 먼저 시작해서 자산을 굴린 다음에 내 집 마련, 똘똘한 한 채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무조건 첫 번째 주택은 수도권 먼저 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진짜 500만 원, 1000만 원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솔직히 수도권에서도, 사실 제가 지난 기수 투자반에서만 해도 수도권에서도 약간 소액 투자 하실 수 있는 지역들을 좀 찾아드리긴 했었거든요. 근데 나는 좀 수도권에 정말 외곽에 그런 소액 투자가 가능한 데보다는 그래도 지방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지방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사실 솔직히 본인의 성향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돈이 적든 많든 저는 우선은 수도권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수도권은 조금 단타로 보기보다는 좀 내가 적은 금액으로 완전 좋은 걸 하지 못했지만 내 기준에서는 가장 좋은 물건인 것을 첫 번째 주택으로 해서 수도권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취등록세나 이런 걸 생각해서 지방을 보거나, 두 번째 취등록세 8%까지는 이제 수도권을 볼까,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시고, 내가 만약에 자산이 많다. 근데 투자 물건이 많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이제 합쳐가지고 똘똘한 걸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도 좀 약간 방향성을, 가치 있는 물건을 가져가는 걸로 좀 줄이는 게 나을 수도 있고, 나는 돈도 없고 지방에 살고 지방에서 먼저 시작해야 될 거다. 그러면 사실 지방에서 좋은 지역을 먼저 찾아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접근하기 더 좋은데, 근데 사실 지방에 사시는 분이라도 하더라도 지방에서 내가 정말 수도권을 1주택 오래 가져갈 걸 수도권을 절대 못하고 상황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내 집 마련이나 똘똘한 한 채 자체를 지방의 핵심 지역 위주로 먼저 세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수도권이 좋다, 1주택은 수도권을 먼저 보는 게 좋다라고 하지만 본인한테는 또 지방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수도권에서 외곽이라도 똘똘한 한 채를 수도권에서 첫 번째 주택을 할지, 아니면 지방에서라도 핵심 지역에서 똘똘한 한 채를 할지는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자산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를 잘못 고르면 10배 고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전에 수강생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고민 안 하고 그냥 자산에 맞춰서, 또는 본인이 처음 투자하니까 조그만 물건부터 연습을 해보고 싶어서 라는 이유로 막 첫 번째 주택인데 뭐 공시지가 1억 이하라던가 아주 저울대가 작은 거, 실투금 조금 들어가는 거를 첫 번째 주택, 두 번째 주택 막 이런 걸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면 세금적으로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을 다 처분하고 다시 시작할지, 아니면 걔네들을 두고 세금적인 메리트를 포기하고 가야 될지 해서 고민이 엄청 많아지고 그 포트폴리오가 엄청 꼬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제가 전에 잘못 꼬여게 세팅을 해놨던 분이 정말 심지어 20개를 세팅을 하셨는데 다 잘못해가지고 그걸 다시 다 매도를 한 다음에 새로 세팅을 해야 되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 같은 경우 그걸 해지하는 데만 2, 3년 이상 걸려요. 이 20채 팔려고 하면 얼마나 오래 걸려요. 또 손해를 안 보고 최소한 시켜서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수도권을 봐야 될까 지방을 봐야 될까 할 때 나한테 지금 사야 되는 것이 몇 번째 주택인지, 내가 가진 자산에서 얘 비중을 얼마 둘 건지, 그리고 얘를 얼마나 오래 가져갈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다 된 다음에 포트폴리오 구성상 내 상황에선 여기가 맞겠어,
하고 정한 다음에 그 지역 안에서 괜찮은 지역을 고르고 내 실투금에 맞는 지역을 고르는 순서로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 시행착오로 후회 안 하시고 밤잠 못 주무시고 이렇게 고민하시지 않게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못 세팅하면 정말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후회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지역을 고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거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을 먼저 봐야 될까, 지방을 먼저 봐야 될까. 이제 조금 기준이 잡히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수도권과 지방에서 내가 어떤 걸 봐야 될지는 이제 투자반을 통해서 조언을 드리도록 디테일하게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